여름 휴식이 끝나고 포뮬러 1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무대는 바로 잔드보르트. 좁은 트랙과 경사진 코너로 유명한 이 서킷은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레이스를 예고하고 있어요. 게다가 주말 내내 비 예보까지 있죠. 불안정한 날씨,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긴장감은 벌써부터 가득합니다. 네, 업데이트는 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팀들이 이미 2026년 개발로 초점을 옮긴 모습이에요. 그 와중에 맥라렌은 초반부터 강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팀들은 여전히 페이스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주말 누가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홈에서 달리는 베르스타펜이 또 한번 모든 걸 뒤집어 버릴 수 있을까요? 잔드보르트의 주말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결승선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여름 휴식 이후 포뮬러 1의 복귀 무대는 전통과 난이도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의 잔드보르트 서킷입니다. 많은 팀들이 이미 2026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주말을 위해 세 팀이 소규모 업그레이드를 가져왔어요. 우선 사우버는 후방 브레이크 덕트에 변화를 줬습니다. 휠 주변과 디퓨저 주변의 공기 흐름을 더 잘 제어하기 위한 업데이트예요. 레드불은 보다 섬세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앞날개에 적용했어요. 플랩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잔드보르트의 특성에 맞는 다운포스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죠. 알핀도 사우버와 비슷한 방향을 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방 브레이크 덕트를 개조했고 공기 흐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이드 윙을 적용했어요. 잔드보르트는 트랙이 좁고 경사진 코너들이 많아서 추월이 매우 어려운 서킷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두 개의 DRS 존이 경기 내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서킷의 길이는 4256km이고 첫 그랑프리는 무려 1952년 알베르토 아스카리가 페라리로 우승했을 때였죠. 그리고 현재 랩 레코드는 2021년 루이스 해밀턴이 메르세데스로 기록한 1분 11초 097입니다. 이 서킷에서 또 하나 늘 화제가 되는 건 날씨예요. 이번 주말 역시 3일 내내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예상과 달리 금요일 P1, P2는 건조한 트랙에서 진행됐어요. 물론 구름은 잔뜩 끼어 있었고 언제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요. 그렇다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완전히 비가 비껴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 지역 특유의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젖은 트랙에서의 경기가 열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가 예전부터 결승선 채널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질문이 다시 떠오르죠. 정말로 비가 많이 오면 제대로 된 레이스는 가능할까? 요즘 F1은 진짜 젖은路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빗속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기도 보기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건 늘 같죠. 진짜 레이스, 감정이 오가는 승부, 치열한 접전, 그리고 무엇보다 달리고 있는 차들. 결국 우리가 F1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 움직이는 순간들이니까요. 여름 휴식이 끝나고 열린 네덜란드 GP 첫 번째 연습 주행. 예상했던 대로 시작부터 정신없는 세션이었어요. 이 실수, 트랙 아웃, 그리고 시작 10분 만에 나온 레드 플래그까지. F1이 다시 돌아왔다는 느낌이 제대로 났죠. 가장 먼저 트러블을 겪은 건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였어요. 아홉번 코너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그라블에 빠졌고 결국 세션 초반에 조기 탈락. 여름 휴가 이후 첫 레드 플래그를 유발한 인물이 됐습니다. 안토넬리는 시즌 초반 큰 기대를 받았지만 최근엔 페이스가 흔들리고 있고 그게 점점 자신감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신 베르스타펜이라는 타이틀에 계속 시선이 쏠리다 보니 그 부담감도 적지 않을 거예요. 최근 조지 러셀이 베르스타펜이 메르세데스로 와도 괜찮다고 말한 것도 팀 내부에서 교체 대상이 안토넬리가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했죠. 그런 상황에서 복귀 첫 세션에서 이렇게 조기 리타이어를 당하면 반등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다른 드라이버들도 크고 작은 실수를 했어요. 츠노다는 한 바퀴 회전해서 그라블로 빠졌지만 다행히 스스로 복귀했고 러셀은 위험하게 벽 가까이까지 밀려났지만 침착하게 컨트롤해서 코스로 돌아왔어요. 사인츠도 살짝 미끄러졌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P1은 성능보다 실수와 아찔한 장면들이 더 기억에 남을 세션이었어요. 사실 이 첫 번째 세션은 일요일 경기 시간과 컨디션이 달라서 페이스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팀들은 여기서 차량 세팅을 조정하거나 트랙 감각을 되찾는 데 집중하죠. 그래서
평소보다 더 공격적으로 달리다가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베르스타펜도 세션 종료 후 스타트 연습 도중 브레이크를 잠그면서 타이어가 락 걸리고 결국 그라블에 멈춰버렸어요.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홈팬들 앞이라 더 시선이 쏠렸죠. 기록면에서는 에스턴 마틴이 깜짝 활약을 했어요. 랜스 스트롤이 3위, 페르난도 알론소가 4위로 꽤 괜찮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맥라렌은 여전히 강했어요. 랜도 노리스가 1위,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2위. 이번 시즌 맥라렌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반면 페라리는 실망스러웠죠. 샤를 르클레르는 14위, 루이스 해밀턴은 15위에 그쳤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지만 실수와 탈출, 긴장감이 넘쳤던 세션. 그렇게 P1은 F1의 복귀전을 알리며 주말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잔드보르트답게 비 소식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남은 세션에서 진짜 컨디션이 어떤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잔드보르트에서 열린 두 번째 연습 세션, P2도 P1 못지않게 정신없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또 한 번의 레드 플래그, 여러 차례의 트랙 아웃, 그리고 예기치 못한 중단들까지. 가장 먼저 긴장을 불러온 장면은 랜스 스트롤이었습니다. 빠른 랩을 돌던 중 A차의 트래픽에 놀란 듯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잠기면서 3번 코너 바리어에 강하게 충돌했어요. 다행히 스트롤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세션은 중단됐고 아스톤 마틴은 그대로 철수. P1에서 좋았던 흐름을 더 이어갈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차량이 치워지고 다시 세션이 재개되려는 찰나, 이번엔 레이싱 불스의 이삭 하지르가 파워 유닛 문제로 위험한 위치에 멈춰섰어요.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나왔고 이후에도 한동안 경기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죠. 이 두 번의 중단 때문에 드라이버들은 제대로 된 세팅이나 롱런 시뮬레이션을 거의 못 해봤어요. 루이스 해밀턴은 P1에 이어 이번 세션에서도 리어가 미끄러지며 또 한 번 회전을 했고 알렉산더 알본은 더 아찔했어요. 트랙을 벗어난 뒤 빠른 랩에서 다시 브레이크가 잠기며 1번 코너에서 그대로 바리어의 충돌, 앞날개가 박살났고 세션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피트레인에서는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피트 진입 중 실수를 하며 뒤따라오던 조지 러셀과 아찔한 충돌 직전 상황을 연출했어요.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박스 내부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셈이죠. 긍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맥라렌은 또다시 상단을 지배했습니다. 랜도 노리스가 1로 구금으로 가장 빠른 기록, 2024년 폴타임과 불과 0.2초 차이예요. 잔드보르트에서 노리스는 확실히 편안하고 빠른 모습이에요. 페르난도 알론소는 에스턴 마틴을 2위로 올려놓으며 팀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피아스트리는 3위로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엔 키미 안토넬리도 세션을 무사히 마쳤지만 아직 페이스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최종 12위. 메르세데스에서의 미래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페라리는 한숨 돌렸어요. 해밀턴이 6위, 르클레르가 8위로 P1의 부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상황만 보면은 맥라렌이 확실히 우세하고 알론소가 안정적이고 홈팬들 앞에 베르스타펜은 아직 리듬을 못 찾은 듯해요. 이대로면 폴 포지션은 맥라렌, 특히 워킹으로 향하는 분위기인데 토요일 누가 반전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B, 이번엔 진짜 오는 걸까요? 아니면은 또 한 번의 알람일 뿐일까요? P3와 예선 세션이 진짜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잔드보르트의 폴 포지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결승선 채널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